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됐지만 도덕성 논란부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까지 나와 민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주치제 간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정당방위냐 폭행이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10달간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이양로 전 진안군수가 재직 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 남용 혐의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선거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부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까지 나와 민심이 어떤 판단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사임한 이강래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임실 순창 남원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총선에 나서는 첫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고. 이 전 의원은 남원 순창에서 3선을 지냈지만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로 최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의 갈등을 매듭지지 못한 채 사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나왔던 김의겸 전 대변인도 앞서 군산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몸부림이라도 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군산 시민의 그 절박한 심정이 저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속속 선거에 나서고 있는 건 현실적인 총선 경쟁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에 내줬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야권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중진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개혁과 물갈이를 천명했던 기존 약속과는 배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성이 5분이고 청년이 4명으로 이제 구성돼 있어서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달라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에도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면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전북 의석 변화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하고 비례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농촌의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 기준 변경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김제 부안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이태 민들레 포럼 대표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 유이태 예비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의 지역구로 평화당 임정엽 의원이 본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달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이양로 전 진안군수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전 군수가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직원을 확보하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과 2015년 의료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를 비롯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한 소방대원의 행동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출동 중에 실랑이를 벌이다 주치자에게 골절상을 입혔는데 소방관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결과에 따라 소방 공무원의 새로운 행동 규범이 될 수도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소방서 백모 대원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50살 김모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심혈관 질환을 호소하며 전북대 병원 이송을 요구했는데
혈압과 맥박에 이상이 없어 소방대원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김 씨가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두른 겁니다. 김 씨는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는데 백 소방관 역시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발목 골절상을 입혔고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백 소방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선 정당 방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다 폭행에 휘말린 사정은 안타깝지만 병약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넘어뜨리고 올라타 짓누른 건 방어가 아닌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으로 지병이 악화된 김 씨가 2달 전 숨진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방관 측 변호인단은 김 씨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설령 골절상을 입었더라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주취자 폭력에 숨진 강현희 소방경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각 소방관들이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통일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이번 재판은 대민 업무가 잦고 주치 폭력에 상시 노출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행동 규범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선고 결과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15시간 동안의 국민참여 재판 끝에 취객을 제압한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읍소방서 소속 백모 소방대원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의 유죄 의견을 반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소방관이 피해자를 제압하다 골절상을 입힌 게 맞고 폭행 경위를 종합할 때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휴일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사고가 난 건 이번에도 화재 관련 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점검을 해보니 도내 숙박업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투숙객 수십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났습니다. 20년 넘은 낡은 모텔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객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완강기도 층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적으로 추락이 돼서 완충작용, 천막이 완충작용해서 그렇게 큰 부상은. 불과 1년 전 전주의 한 모텔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투숙객 2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텔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지하 주차장이 유일했고 설치된 완강기조차 투숙객들이 쓸 줄 몰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지하에는 돼 있는데 위쪽은 아마 5층 미만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관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 시내 또 다른 모텔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층이 10개 정도의 객실이 있지만 완강기는 달랑 하나뿐인데다 매트리스나 의자에 가려져 위급 상황에서는 찾기조차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없어요. 써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만 한다는 모르겠지. 또 3층 이상 숙박업소는 객실마다 한 개씩 완강기가 있어야 하지만 소방법 개정 전에 지어진 숙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역시 6층 이상 건물에만 의무화돼 있어 5층이 안 되는 시가지 모텔 대부분은 화재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부탁할 수 있지만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는 이제 사실 좀 미비하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부정 제공 확보가 돼야 되고.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매번 엉터리 같은 소방시설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그때뿐이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만 39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이나 가공, 생산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2년차부터는 1%대 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신청은 시군 농정부서에서 가능하며 도는 최근 3년간 25명의 청년 농에게 18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사업과 멸종위기 생물의 공존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동미나리 서식을 위해 습지를 확대하고 물고사리 군락은 지역민이 주도하는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보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제 부용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환경 영향평가를 생략하고 동미나리를 부실 이식해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올 한 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전주 MBC도 그 현장을 함께했는데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18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집단 암발병 원인이 규명된 익산 장전마을 사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환경부 조사 발표 이후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도지사와 시장도 마을을 찾아 사죄까지 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장전마을 주민들이 연말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8년간의 수건이 풀어지고 총리까지 나서 사과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마을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원인도 밝혀지고 사과도 받았지만 정작 책임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연초박을 배출한 KTNG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비료 공장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은 파산하고 이미 공장 주인도 숨져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장전마을 문제는 풀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지역 법률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정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 구제 제도는 보상 금액과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암으로 앗아간 연초박, 즉 담배 찌꺼기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에 어디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18년 동안 긴 투쟁이었지만 장전마을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집단 암 발병으로 비특이성 질환이 의심되는 4개 지역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는 등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장전마을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사전 예방이라는 관점이 도입되게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전국적인 의미입니다.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며 또다시 18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그리고 피해 구제와 역학조사 전담기구 설립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활용량이 많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경우 스마트폰 앱 정부 24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도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과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여성,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지역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해 자체 개발 상품을 선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임실군이 오수면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반려동물 문화 공간인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80억 원을 들여 오수면 오수의견 관광지 부지에 펫 카페와 레스토랑, 반려동물 놀이터, 동물매개 치유센터를 조성합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준공을 앞둔 공공동물 장묘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반려동물 국민여가 캠핑장, 농공단지를 클러스터로 묶어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수계에 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오수면에 반려동물 거점 사업을 육성하여
많은 반려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노령 인구 증가 등으로 소멸해가는 농촌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담은 영상 기록물을 제작했습니다. 동계 구미마을의 마을이 보물이다. 동화를 품은 덕흥마을, 섬진강 한가족 버들마을, 적성 묘동마을 할머니들의 100세 인생 등이며 추가로 동영상 제작 요청도 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지난 20일부터 열흘간 뉴질랜드에서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고 쌀과 추어탕, 김부각 누룽지 등 가공식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전 세계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을 했고 판촉 행사를 계기로 향후 호주 시장에도 수출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을 통해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익산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수급 기준이 되는 4인 가족 소득 기준을 약 3%가량 인상하고 공제 기본 재산도 4,200만 원으로 800만 원 인상하며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9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보안면 감불마을 주민 10만 2천 원, 우동마을 주민 17만 5천 원, 만화마을 주민 23만 5천 원, 새마을 주민 6만 4천 원, 고잔마을 주민 12만 1천 원, 호안마을 주민 14만 6천 원, 하입석 주민 25만 7천 원, 부안군 개화면 개화 3마을 주민 33만 9천 원, 신창마을 주민 44만 7,500원, 박은희 주민 10만 원, 정읍시 수성동 옥돌 생고기 50만 원, 남원시 송동명 동선의 마을 주민 18만 원, 완주군 이서면 촌암마을 주민 19만 8천 원, 수청마을 주민 13만 2천 원, 원반교 마을 주민 25만 원, 홍계마을 주민 18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통 혼례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넘버멀 퍼포먼스 공연 장가가는 날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창작 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김제 농악보존회 공개 발표회가 오늘 실대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5회 섬진강 강천상 전국사생 공모전 수상작이 오늘부터 순창군청 현관에서 전시됩니다. 궁중 민화작가 소담 이현숙 작가의 개인전이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현대무용의 데모인 유관순의 작품 세계와 생애를 조명하는 전시가 전주 8번 예술공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자연생태관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특별 전시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오늘까지 경기장 광장에서 여행객과 함께하는 한옥마을 감사축제를 진행합니다. 전주 시니어 바로 곁에 어르신 카페 개소식이 오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참여 희망자를 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오늘까지 2020학년도 대입정시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낮 기온 10도, 임실 영하 4도에서 10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5도에서 10도, 진안 영하 4도에서 9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2도에서 9도, 고창 영하 1도에서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김제 등 6개 시군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